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는 17일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린 태평양 북서부 경제지역 연례회담에서 암호화폐는 95%가 사기라며 과대 광고 그리고 혼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가 전무하다며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부문이 사기, 과대 광고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학개미 사이에서 인기를 끈 안보 관련 미국 기술 기업인 펠런티어가 이달에 금을 대량 매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기술 기업이 비트코인보다 금을 먼저 사들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 건데요. 17일 CNBC 등에 따르면 펠런티어는 2021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달 금괴 100온스를 약 5,070만 달러에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런티어는 미국 중앙정보국을 비롯해 영미권 정부 보안 당국을 고객으로 둔 사이버 안보 빅데이터 부문 기업으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비트코인 신봉자 피터 틸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글로벌 리서치 회사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암호화폐 자산 운용이 2030년 9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6억 7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0%의 복합 성장률로 성장한다는 전망인데요. AMR은 코비드-19 팬데믹을 계기로 은행과 기관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를 채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암호화폐 투자 급증, 암호화폐 구매 접근성 등이 향후 10년간 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런던 금융 서비스 회사인 ETC그룹이 암호화폐 ETP 3종을 오스트리아 비엔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암호화폐 ETP인 BTC ETC, LTC ETC, ETH ETC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기존 브로커와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무허가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 중인 자국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SIC는 호주에서 자문, 거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SIC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호주 투자자 상당수가 과도한 레버리지, 플랫폼 운영 중단, 부당 천상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ASIC의 이번 고지문에는 구체적인 무면허 암호화폐 플랫폼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 상품 플랫폼 대다수가 ISIC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0년 1월 222조 원 수준이던 전 세계 코인 시가총액은 8월 중순 약 2,200조 원으로 10배가량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코인 상승장이 시작되자 국내 코인 거래소는 공격적으로 상품군을 늘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데요.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코인 상장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순서로 거래상이 많았는데요. 현재 금융당국 신고 조건을 갖춘 거래소는 이 4곳뿐입니다. 업비트가 상장에 침묵하는 사이 빗썸은 업비트의 영린을 노리는 상장을 이어가며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4월 15일 그래프와 신세틱스의 비트코인 마켓 상장 이후 현재까지 상장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에 비해 빗썸은 비슷한 시기에 아로하나 토큰을 비트코인과 원화마켓에 상장한 이후 꾸준한 상장 메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부 신고 기한인 특급법 유예기간 종료를 30여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김치 프리미엄이 잦아지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속속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정비하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칫 한국 시장만 고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맡기면 연 10%에서 20%대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의 누적 예치 금액이 최소 2조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상자산은행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신고 접수를 준비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건데요. 규제 사각지대에서 고객을 끌어모았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에 직면한 머지포인트처럼 미신고 가상자산은행이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홀딩스가 싸이월드 개발자 곽진영 시그마 체인 대표와 함께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메인넷을 이용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그마 체인 곽진영 대표는 30만 TPS 속도를 가진 메인넷을 개발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당 전송 트랜잭션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을 받은 30만 TPS 트랜잭션이 지닌 의미는 비트코인의 7TPS, 이더리움의 15TPS와 비교했을 때 몇만 배나 빠른 신기술로 블록체인 발전에 큰 기여뿐만 아니라 NFT와 메타버스의 생태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국내 뉴스였습니다.